자, 보십시다. 오늘은 여기 생명과학에서 신경계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. 신경계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이 이제 신경계가 되어지고 다음 시간에는 호르몬을 배우게 됩니다. 호르몬. 그러면 이 신경계와 호르몬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가는 단계가 바로 항상성이 돼요. 항상성. 실질적으로 얘네들 단독형도 출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항상성을 연결해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에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라는 말로써 어떤 거냐면 내 몸을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. 그때 이 신경계를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. 호르몬을 통해서도 항상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항상성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이 관여할 수도 있고 호르몬이 관여할 수 있다면 신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호르몬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무엇으로? 거기서 보게 되면 중추 신경계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로 나뉘어지는데 이거는 좀 쉬운 일상적인 용어 당장 생명과학을 외우지 않습니다. 3월 달에 다시 가면 시험 대비 됐을 때 그때 외워도 돼요. 근데 지금은 아 저런 단어들이 있구나 하면서 문제 풀 때 잘 모르겠으면 단어가 아직 외워지지 않았으니까 문제를 풀 때 개념을 보면서 푸셔도 돼요. 중요한 건 좀 익숙해진 다음에 외우고 더 추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은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봐주면 돼요. 어떤 거냐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간다면 중추신경계는 이거야. 일단 이 단어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. 사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이제 사고 판단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곳이 지령을 내리는 곳이라면 이 말초신경계는 그 여기서 나온 것들을 이 중추신경에서 나온 것들을 전달, 보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게임 얘기는 하긴 좀 그런데 스타크래프트라는 지금은 안 하지만 내가 예전에 했었을 때는 얘가 이제 코맨드 센터가 되고 얘가 SC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지령을 내리고 전달을 해주는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중추신경계는 또다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큰 건 뇌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척수, 척추, 등뼈를 하는데 얘는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해주지 않나요? 맞습니다. 얘는 지지 역할도 해주고요. 전달도 해주고요. 지령도 내려줍니다. 혹시 너희들 그 꼬맹이 깐난 애기들 이렇게 밥 먹었거나 응가할 때 등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는 경우가 있거든. 그래서 특히 쉬하거나 응가할 때 등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변이 잘 나와. 왜냐면 아주 꼬맹이 깐난 애기일 때는 배뇨, 배변, 쉬나 응가가 척수에서 관여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그 관여하는 게 뇌로 넘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척수는 말초신경계 전달적 기능도 있지만 중추신경계 지령적인 부분도 관여하고 있다. 외우지 마십시오. 그냥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정도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뇌를 보면 대뇌, 소뇌, 간뇌, 중간뇌, 연수 이렇게 나뉘어 뇌교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먼저 틀을 먼저 잡아줄게. 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누구가 있냐면 뭐니 해도 대뇌가 되죠. 대뇌.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소뇌. 이렇게 큰 뇌와 작은 뇌로 나뉘는데 여기서 내용들을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얘는 고등한 정신활동이라고 해서 사고, 판단, 생각, 고민, 추론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이 대뇌가 담당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수위운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. 수위운동. 단어가 조금 낯선데 수위운동이라고 해서 뒤에 가다 보면 수익은, 불수익은 이런 말이 있어요. 수익은 내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
그런데 불수의근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들을 근육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간단해. 내가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하고 근육들을 이렇게 하면 근육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야. 내가 해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. 그럼 이제 수의근이다 라고 하는 거고 심장, 소화 이건 내가 의지대로 야 심장 잠깐 멈춰봐. 나 좀 별로야. 엄마가 너 그렇게 시험 볼 거면 놔두자 그러면 오케이 심장 멈춰 한다고 내 심장이 멈춰지진 않지. 밥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처먹니? 먹는 거 같거든. 그럴 때 알았어 소화 안 하지 뭐 한다고 내가 그 와중에 또 소화는 한다. 이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들은 불수익은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근육을 수익은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여긴 정신활동이라면 얘는 몸의 운동에 관련된 부분. 그래서 보통 운동신경이 좋다라는 말의 뜻은 손의 기능이 조금 더 우월하다. 그래봐야 만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 내 친구 중에 있어. 우리 이제 부원장님 기현쌤이라든지 내 친구 같은 경우는 눈썰미가 되게 좋아. 그래서 딱 보고 그대로 잘 따라해. 센스도 있고 나는 되게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골프 얘기인데 나는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들은 운동신경이 있다 보니까 잘 잡아내. 그런 거. 그런데 그런 운동을 잘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거나 머리가 좋다고 해서 정신활동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잘하거나 하진 않을 거야. 근데 뭐 누구지? 이름 생각 안 난다. 그 축구선수 되게 유명한 손흥민, 뭐 박태환, 김연아 이런 애들은 소위 손에만 발달한 건 아니야. 그럼 열심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감각도 있는 거야. 생각,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을지 어떨지 저떨지 이런 것이 두 개 다 발달하게 되면 운동도 잘하지만 과학적 운동,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적인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키워드만 잡은 거죠. 키워드만.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내라고 있어요. 중간내. 예전에는 중내라고 했는데 요즘은 중간내라고 하는데 여기선 동공, 홍채 뭐 이런 말을 쓰거든. 그냥 말로만 써줄게. 여기서 동공이 어쩌고 저쩌고 홍채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. 홍채가 아닌가? 어인가? 잠깐만. 이거 할까? 자, 이런데 얘는 동공이나 홍채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눈이에요. 눈에 관련. 혹시 너희들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이렇게 기절을 해. 그러면 의사가 손에 여기서 딱 후레쉬를 꺼내서 눈에다가 껐다 켰다는 장면을 본 적 있니 혹시? 없어도 있다고 해. 껐다 켰다 해. 그러면 왜 저걸 할까? 왜냐하면 이 중간뇌는 대뇌와 소뇌 중간쯤에 있어요. 정확히 따지면 여기 뇌 여기를 어디라고 그러지? 여기를 콕 쇠꼬치로 콕 찔러. 그 다음에 여기 미간 있지? 쇠꼬치로 콕 찔러. 그러면 그 만나는 교점이 이제 여기 얘가 있는 데거든.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기절을 했어. 그럼 후레쉬를 껐다 켰다는 이유가 혹시나 뇌에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왜 중간에 있잖아. 였을 때 얘네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기절을 했으니까 이걸 켜서 중간뇌가 아직은 크게 손상 왜 동공을 후레쉬를 비쳤다 켰다 했을 때 동공이 수축이완 홍채 수축이완이 되면 뇌 깊은 곳까지는 망가지진 않았군 하는 의미로 후레쉬를 켰다 켰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중간뇌 아니 반대로 동공이나 홍채가 어쩌고 저쩌고에 그럼 중간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간내라고 있어요. 간내. 이 간내는 어떤 거냐면 키워드만 생명활동.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생명활동에 필요한 것들. 그러니까는 정신활동, 운동 빼고 어떤 게 있을까? 호흡을 한다든지 삼투압을 조절한다든지 pH를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명체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니?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기도 살아야 될 거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살아야 되잖아. 그때 관여하는 애가 바로 이 간내가 얘가 바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최고 조절 중추기관이에요. 그래서 크게 보면 정신, 몸, 그 다음에 생명활동
그다음에 얘는 눈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좋아. 삼투와 pH 뭐 농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가도록 하고 키워드만. 그 다음에 연수라고 다섯 번째 내교라고 해서 대뇌와 소뇌의 중간 연결시켜주는 애가 있긴 한데 그건 그냥 건너뛸게. 또 누가 있냐면 연수라고 있어요. 연수가 어디냐면 뇌하고 척수에 이어주는,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뒤통수를 보면 약간 여기 살짝 튀어나온 데가 있을 거야. 각자 만져보면 약간 튀어나온 데가 소뇌고, 그 밑에 쪽에 이렇게 보면 또 만지다 보면 척추뼈가 만져질 거야. 그 중간 지점, 뇌와 척수에 연결하는 부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잘 봐. 써볼게. 호흡, 그 다음에 심장, 그 다음에 소화. 요 아이들을 보면 요 아이들이 어디 있는 애냐면 통합적 작용, 호흡계, 순환계, 소화계, 뭐 이런 것들.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해주는. 그래서 약간 간내와 연수가 기능이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. 얘도 구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너희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스파이 영화나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몰래 가서 뭐 이렇게 경비병들이라든지 보초들을 뒤에 가서 싹 가서 목을 이렇게 팍 틀지. 그러면 얘가 하고 죽어. 목을 팍 하고 틀잖아. 그럼 뇌가 있고 척수가 있으면 목이 탁 틀어지면서 뼈가 연수를 푹 찔러요. 그러면 순간 소리도 못 내고 호흡 순간 다 멈춰버리는 거지. 그래서 죽는다 뭐 이렇게 보는. 그다음에 예전에 드라마 중에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. 뭔지 몰랐는데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외계인을 추적한 FBI 뭐 이런 거야. 근데 거기 장면에 그 뒤쪽에 가면 그 여자 주인공이 알고 봤더니 외계인한테 납치를 당했던 적이 있었던 거야. 그때 무슨 대사가 나오냐면 그 외계인이 그 여자 주인공 이름 모르겠다. 그 여자 주인공 연수에 칩을 심어놓는다는 얘기가 나와. 근데 그 칩이 검사가 안 돼. 확인이 안 돼. 뭐 금속구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연수에 그 칩이. 그래서 그 사람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외계인 다 분석할 수 있게. 그때 나오는 장면에 대사에 연수라는 말이 나와요. 물론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했겠지. 영어는 나도 몰라. 이렇게 해서 키워드만 먼저 잡아볼게. 대뇌면 정신, 그냥 더 큰 키워드. 대뇌, 정신, 소뇌, 운동, 중간뇌, 눈, 간뇌, 항상성, 연수, 그리고 빼고 나머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해. 그럼 그냥 연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케이,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어서